소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런 데를 눈여겨보세요. 정왕동 쪽이죠. 105만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서울에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소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런 데를 눈여겨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시흥을 예를 들면요, 시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장현지구 옆에 있는 장곡동을 추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작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섬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섬이 장현지구랑 연결이 되고 월판선이랑 연결이 되어서 아주 좋은 가격의 흐름이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었거든요. 진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슬깨기처럼 일자리를 연결하는 역이 들어오고 주거에 단절이 있었는데 그 단절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진보할 수 있는 게 입지랑 물건이 어느 정도는 있고, 물건은 좀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예전에 5천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 동네는요. 불과 그게 1, 2년 전이에요. 1억 미만이었어요. 1억 미만.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가 더 좋은 걸 알지만요, 딴 데로 내려가야 돼요. 시흥에서 집단화된 지역이 있어요. 어떤 게 집단화되었냐? 용적률이 130% 미만인 데가 있어요. 만 가구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 노후도는 비록 24년, 5년 정도 되었지만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흥에 그런 곳이 아직 있어요. 정왕동 쪽이죠. 갭 투자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요, 아직까지도 이제 물건을 잘 찾아보면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잠재성은요, 다 5층짜리 10층이에요. 아파트 거의 한 단지 빼고 전부 다 10층, 5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격의 시세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 옆에 보면은 105 신도시가 있어요. 105 신도시의 30평대의 기준을 보고 가격의 흐름을 보면요, 거기는 이제 9억대, 이제 10억 가까이 가고 있죠. 가격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05을 보고 다시 종황을 보면요, 종황동 쪽에도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요, 앞으로 재건축의 잠재성이 있고, 이 잠재성이 폭발할 경우에는 105만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돈이 작게 든다면 여기를 디딤판으로 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왕동은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정과 형평과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입지 요건들도 같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틈새 전략 중에 하나가 안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안산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 12월 달에 안산시에서 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용역을 줘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이 22개월이니까 2021년 12월까지예요. 12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안산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뭐냐?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지구로 지정짓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미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정지구를. 그 예정지구를 통해서 이제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고 재개발이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건데, 이게 2021년 12월 달에 용역이 맞춰요. 그러면 이게 빚을 바라고 나오는 데가 2022년 정도 되겠죠. 그럼 2022년 정도에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되는 게, 지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있고 지금 2030이 있어요. 근데 2020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고 착공한 데가 있고 준공한 데가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이 2020에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2020에. 그런데 입지가 신안산선에 연결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특히 상승장에는. 그러면은 지금 가격들이 급등한 시장에서 그런 물건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단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LH처럼 불법적으로 선점할 수는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어떤 법이 나오고 어떤 정책이 나오고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왕시도 예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의왕시에도 2030 도시및 중앙 정비기본 계획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정지구는 예전에 의회의 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신축으로 새로이 예정지구로 지정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리 선점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정비사업은 주의해야 할 게 늘 얘기를 하지만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정지구에 지정됐다고 조심해야 돼요. 얘는 조금 위험해요. 하지만 재건축은 조금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이거는 미리 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틈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 유튜브 상에서는 구체적인 물건을 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흥처럼 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용적률이 낮다라는 것 자체는 대지 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데 너무 소형건물만 집중된 것보다는 30평도 섞이고 40평도 섞이고 이런 물건들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동네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왕동은 그냥 용적률이 다 낮아요. 그리고 관심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동네였고, 저 또한 관심이 뭐 과거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용적률에 대한 부분과 상승장이 그리고 가격이 좋은 어떤 결합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는 뭐 열차의 배차 간격은 좁지만은 분당선도 있고 4호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작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산 같은 경우는 정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안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정책을 활용해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는 저는 이제 완성된 동네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은. 근데 완성된 동네에 투자하는 것보다요, 제일 진보할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비싼 매매가가 집중된 땅의 가치가 되게 좋은 지역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재정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싼 아파트나 비싼 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입지만 보면은 제일 좋은 데 가고 싶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비싸지 않는 동네지만은 진보하고 내 재정의 범위에 맞는 거를 찾아야지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상담한 중에서는 투자분 중에 투자를 잘하고 입지 좋은 데를 갔지만은 뭐 그걸 그대로 가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약간은 무리해가지고 진보할 때보다 비싼 동네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싼 동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가 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내 재정에 맞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서울에 투자를 했다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더 많은 가격의 상승과 약진을 맛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때 입지의 진보를 보는 거를 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도가 90%가 되는데 왜 추진이조차 없는 걸까요? 임장가분이 노후도 접도율 모두 괜찮던데 중앙 라인에 상권이 좀 걸려요. 삐까프리오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요, 빌라잖아요.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 재개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접도율이 아무리 이제 요건을 갖춘다고 하고 호수 밀도가 아무리 갖춘다고 하더라도요, 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용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그 예정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여기 노후돼서 들어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예정지구에 일단은 있어야 되고, 그 예정지구에 있는 거를 동의율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지는 그 주민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제는 처음에는 행정에서 먼저 하는 거고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에서 한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으쌰으쌰 하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중앙에 상권이 좀 걸리네요라고 했는데, 상권이 있으면은 이해관계자가 달라요. 또 조금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만약에 여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만 있는 데보다는 좀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헌 집을 새 집을 준대. 좋죠. 그러면은 가겠죠. 근데 나는 이 헌 집이 있는데 여기가 내 일자리예요. 그러면은 새 집 준다 갈까요? 안 갑니다. 예, 이해관계자가 다 달라요. 이해관계의 형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권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제 뭔가를 이제 시작할 때 비대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얽혀서 속도는 일반적인 주택이 있는 것보다는 좀 느릴 수 있어요.